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식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은퇴 자금을 연금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단순한 그 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유사연금이라고 투자 상품을 집어넣은 그런 연금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LS를 연금으로 만드는 이런 걸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식이 들어간 그 상품을 가지고 연금을 만드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삼성이나 신한은행에 다닐 때 이 은퇴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삼성 계열사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임직원들, 그 다음에 다른 큰 기업들에 계셨던 분들이 하는 많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스탁옵션을 받았는데 그 스탁옵션 받은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금액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은퇴 자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을 뭐 예측할 수도 없지만 각각의 주식을 다 예측을 해서 언제 팔아야 되냐고 알려드릴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죠. 대부분은 뭐냐면 은퇴할 때 팔아도 후회하고 안 팔아도 후회를 해요. 나중에 들어보면 팔은 사람은 판 대로 괜히 그때 팔았다, 더 가지고 있을 걸 얘기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때 그냥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우리 사주라는 이 부분 쪽은 파는 시점 부분 쪽에서 후회할 소지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걸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스탁 옵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이런 주식들을 연금처럼 이렇게 쪼개서 주식을 받으면, 그러면 그런 어떤 한꺼번에 팔 때 생기는 그 위험을 최소화해서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파는 시기를 이렇게 다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에서 좀 위험을 줄이고 좀 안정적으로 이거를 연금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2,000주의 주식이 이제 있다고 합시다. 주당 지금 10,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퇴직하면서 이 12,000주를 어떻게 할까? 이제 지금 팔을까? 지금은 10,000원인데 이것이 얼마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달에 100주씩만 팔아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쓸 수 있냐면 10년을 쓸 수 있어요. 마치 10년을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은 뭐냐면 100만 원씩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월 100주씩 파는데 그 100주가 10년 내내 10,000원이 아니거든요. 가격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100만 원, 어떤 때는 105만 원, 어떤 때는 9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볼 때는 결국은 물가만큼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가 정도는 나올 테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를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연금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매달 받는 거 말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당 때문에 하시는 분도 많아요. 배당은 높고 주식은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안정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아도 그 배당이 높으면은 그것이 은행의 이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주식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한 번, 요새는 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 같은 경우엔 분기에 한 번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약간의 보너스 개념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그렇게 쪼개서 연금식으로 나눠서
팔게 되면은 이거를 일종의 주식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연금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주식연금이라고.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만드나 주택을 연금으로 만드나 주식을 연금으로 만드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주식으로 유사연금을 만드는 것이죠. 연금과 같은 효과, 즉 원금과 그 수익, 이자나 수익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걸 쪼개서 받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스탁 옵션이나 그 우리 사주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라는 건데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퇴직금으로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마치 우리 사주나 스탁 옵션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둘은 결국은 퇴직 시점에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놓는 것이나 그리고 그거를 저렇게 쪼개서 쓰는 것이나 내가 이미 오랫동안 쌓아놨던 그 우리 사주라든가 스탁 옵션 받은 걸 갖다 쪼개쓰나 마찬가지예요. 그 뒤는 앞에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운영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은행에 넣고 예금 받는다, 퇴직연금에 넣어놓고 받는다. 그래서 뭐 퇴직연금에 넣어놔도 어차피 펀드 이런 거 살 텐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넣어놓고 예금으로 넣어놓든지 이럴 수도 있고 다른 퇴직할 때 다른 또 받았던 돈을 쓸 수도 있는데 그 돈을 쓸 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예금이라는 걸 써봐도 예금 금리가 2%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2억으로 2배가 되는데 결국은 36년이 걸려요. 결국은 죽고 나서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걸 또 계속 빼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길어 요원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채권에 투자해도 채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예금 금리보다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나오는 이자는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금리가 중간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것이 예금하고 틀린 것이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이자만 가지고 복리로 효과를 누리는 거지만 채권은 이자는 이자대로 있는 것이고 원금은 원금대로 채권 가격이 움직이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걱정들 하는데 미국서부터 비롯해서 금리가 좀 오르면 우리도 금리가 오르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원금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도 낮고 원금도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부분 쪽에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런 유동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됐을 시점, 그 다음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기업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식 부분 쪽에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초자산에서 주식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가만 하더라도 지금 1000, 2000, 30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이 상향 추세를 놓고 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금을 이걸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식이 들어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연금을 만들 때 재료를 뭐를 주식이 들어간 어떤 재료를 쓸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그냥 알주식은 그냥 각 주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장기적으로는 뭐 안정적으로 가고 오르겠다라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그걸로 다 바꿔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쪼개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그 연금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알주식은 자신이 없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수 형태로 안정적으로 지난 ETF에서 배우셨듯이 그 ETF를 써가지고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평균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은 주가 지수 흐름이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기업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ETF를 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펀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공모펀드는 주식연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일반 펀드를 월지급식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그걸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펀드의 월직으로 받는 것이 딱 그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연금이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훨씬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연금 방식의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한 종목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퇴직금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퇴직금이 똑같이 이제 1억 2천 있다고 할 때 한 주식을 딱 사놓고 그걸 쪼개 쓰기엔 너무 위험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주식을 가지고 주식연금을 만드는 걸 한번 제조하는 거를 볼까요? 우리가 A 주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B 주식 6천만 원 딱 반으로 나눠 가지고 사놓는 거예요. 근데 A 주식 가격과 B 주식 가격이 틀린데 우선 A 주식이 이제 주당 5만 원이라고 쳤을 경우에 A 주식은 6천만 원 가지고 1200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럼 1200주면은 한 달에 10주씩 팔면은 10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2021년 1월서부터 매달 10주씩 이렇게 쭉 팔아가지고 10년을 쭉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A주식의 가격이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이야 주당 5만 원이니까 10주 팔면 50만 원 들어오겠지만 다음 달에는 올라서 이제 뭐 5만 1,000원이나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면 53만 원이 되는 거고 뭐 내년도쯤 됐는데 5월 달쯤 됐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4만 5천 원이 됐으면은 10주 팔으면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7만 원이 됐다 그럼 7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A 주식은 변합니다. 그러면 A 주식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 그럼 우리가 B 주식을 한번 볼까요?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주당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 6,000주 샀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니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내가 1억 2천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쓰면 그것이 10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55세였다면은 65세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10년 정도의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를 이걸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당 10,000원이니까 50주를 팔아야 돼요. 매달 50주씩 팔아보세요. 그래가지고 10년이면은 6,0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쪼개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파는 건 뭐냐면 A 주식으로 해서 10주, B 주식에서 50주를 팔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받는 것은 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 주식이 그 다음 달은 9,900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50주를 팔아서 나오는 금액이 좀 작아지겠죠. 하지만 A 주식과 B 주식을 합친 그것을 놓고 보는 거예요. 평균으로 보는 거죠. 둘 다 오를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둘 다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이랬을 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오르는데 변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주식은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당을 받는 금액이 이제 정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 주식을 정할 때 그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뭐냐면 배당이 많은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같은 것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오면서 그것이 일종의 보너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두 종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3개, 4개, 5개. 그래서 이 주식으로 연금을 제조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선 주식연금을 제조할 수 있는 자금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퇴직금과 같은 어떤 은퇴자금, 은퇴용으로 쓸 수 있는 돈, 그걸로 하든지 또는 우리 사주, 스탁 옵션처럼 기존 보유 주식,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사주가 아닌데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주식을 이제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도 내가 이제 은퇴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유 주식인 거죠. 왜냐하면 내 자금으로 주식을 살 필요 없죠. 이미 주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아니면은 은퇴자금으로 이제 새롭게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주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쪼갤 거냐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연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월 100은 써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월 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년을 커버해야 된다라고 했든지 둘 중에 연금에 필요한 기간이나 연금에 매월 필요한 돈을 정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기간이 정해지면 연금액 이 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퇴 자금이라는 것으로 주식을 사거나 뭘 할 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쓰는 매달 그 연금액과 연금 기간을 곱한 것이 이제 은퇴 자금이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결정이 돼요? 이걸 고민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결정이 되면 뭘 하죠? 어떤 주식을 살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하나를 살 수도 있고 둘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안 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ETF를 사는 거죠. 코덱스나 타이거라든가 이런 주가 지수를 사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것저것 종목을 선택하지 말고 주가 지수를 사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보다는 좀 더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한 세 종목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 제조업주, 그 다음에 어떤 금융주, 그 다음에 뭐 해외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안정적인 주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목 2개에다가 ETF 1개 이렇게 섞어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한 것 가지고 각각의 매입 주식이 은퇴 자금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걸 연금 필요 기간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보유 주식이 있었다고 하면 그 주식을 그냥 연금 기간으로 쪼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쪼개면 매월 몇 주를 매도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매월 몇 주를 매도하는지가 각각이 나오면 합치면 결국 내가 매달 필요한 연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정했다면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매달 전화를 걸어서 매달 인터넷 들어가서 A 주식, B 주식을 매달 같은 날 10개씩 팔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증권사에서 정기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정일 거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신청해 놓는 거죠. 그러면 A 주식은 매달 10주, B 주식은 매달 50주를 자동으로 팔아서 21일 날 내 통장에 꽂히도록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달 그렇게 통장에 들어와요. 마치 연금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저는 주식연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쓸 때 목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연금으로 하는 방식은 뭐가 좋으냐면 거기 주식이라는 게 파킹이 돼 있잖아요. 이 기능은 안에 얼마가 있듯이 통 속에 얼마의 주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동적으로 10주씩, 100주씩 이렇게 빼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통은 늘거나 줄거나 100주만 넘으면 항상 팔려요. 팔아서 그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중간에 목돈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 1000주를 그냥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 통 속에서. 그 연금 빼내는 건 계속 물이 호수에서 물 빠지듯이 줄줄 나오고 있지만 통 속에 있는 물을 바켓으로 퍼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병원비나 뭐나 뭐 이렇게 큰일 있을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빼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종목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저렇게 가지고 했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걸 종목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말고 뭐 다른 주식 아니면 이제는 그 ETF로 이제 하자 해서 교체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주식을 통째로 그 통 속에 있는 큰 통 속에 있는 주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바꿔놓으면 바꿔놓은 대로 이제 이것이 나오니까 매달 파는 금액이 정해져서 나오게 되니까 그것만 다시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해봤는데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쓰기 때문에 이게 10년을 못 쓰고 5년밖에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다 돈을 더 넣는 거죠. 주식을 더 사놓는 겁니다. 추가로 통 속에다 더 넣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을 줄이는 돈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느리고 종목도 바꿀 수 있고 돈을 필요할 때 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배당이 나오면서 한편에서는 어떤 배당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주식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은퇴 자금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넣는 거예요. 펀드를 사도 되는데 이런 펀드를 고르느니 그럴 바에야 그냥 직접 하셔도 돼요. 별 대단한 그런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게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서 매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연금식으로 내가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를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받는 것처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퇴직연금이 별겁니까? 퇴직연금도 펀드에 들어가서 연금 받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퇴직금 가지고 펀드에 주식을 사는 것이고 그걸 쪼개서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주식으로 연금 만들기인데 단지 그거는 세금 혜택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죠. 뭐 해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돈 뽑으려도 조건이 많고 못 뽑고 이런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바에야 실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하고 또 평상시는 연금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연금이라는 이 개념은 실제로 과거에는 증권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팔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통장에 넣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거를 제가 만들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주문할 때 보면 여기 매도 등록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수량으로 매달 100주.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시장가로 한다. 매월 15일 영업일 때 팔아서 3일 뒤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이나 25일 사이에 받으실 건지 아니면 연말 아니면 매월 1일 날 받을 건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도 3년까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됐을 때 3년 정도 됐을 때 다시 또 이제 늘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런 기능이 증권사의 지정일 이제 자동 매매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거래하는 증권사, 주식이 있는 증권사에 하면 되는데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큰 증권사에는 다 있어요. 옛날에 이걸 만든 이후로 다른 증권사들도 이걸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거의 모르고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거의 안 쓰고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것들 중심으로 아직 이렇게 은퇴자금 쓰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은퇴자금 운영하는 분들은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걸 가지고 굳이 수수료 내거나 ETF나 주식 종목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굳이 매년 이렇게 수수료도 내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막 종목을 매번 교체해서 하는 펀드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정화돼서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사주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팔기가 모호한 이런 큰 종목들을 사신 경우 그 다음에 스탁 옵션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은퇴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퇴직연금에 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주식을 그대로 연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R주식이나 ETF, 펀드 이런 주식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서 그 주식의 어떤 변동성은 있지만 배당까지 고려한 이런 식의 연금 상품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